240페이지 24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 BC가 3X, 직각삼각형 ABC를 변 AB를 회전축해서 그러니까 얘를 회전축으로 이렇게 1회전 돌리는 겁니다. 그때 생기는 입체의 도형의 부피값이 저럴 때 도형의 높이값을 구하시오. 여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선분 AB 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에요. 얘를 그냥 H라고 합시다. 네. 높이니까. 그럼 얘를 회전하게 되면 회전해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은 무슨 도형? 원뿔이겠죠. 원뿔의 부피 구하려면 밑넓이가 필요한데 밑넓이의 반지름은 3x, 높이는 h.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9x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h 했더니 부피가 저렇게 나온다. 12파이 x 세제곱 더하기 18파이 x 제곱 i가 나왔죠. 좀 계산할 때 좀 필요 없는 것들이 곱하기 많고 이러면 좀 필요한 거를 약분 좀 시켜봅시다. 약분 시킬 때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일단 파이가 눈에 보이죠. 파이를 다 지워버리세요. 파이. 또 여기 x가 다 보여요. x 제곱 다 보이고 x 제곱 지우면 x가 하나 남고 얘는 다 지워지고. 이거 약분하면 3 남고 3도 약분하니까 1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6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은 다 지워졌네요. 다 1, 1, 1 다 1이잖아요. h는 남은 것 4x 더하기 6y. 네, 이게 답이네요. 배우는 단원이죠. 부등식을 배우는 단원이죠. 뭔 말이야?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실례 안 된다면 부등식인가요? 아닌가요? 이 식은 부등식이다. 아니다. 어떤가요? 맞다. 맞다. 네. 부등식입니다. 물론 답은 틀렸죠. 부등호 방향이 잘못되긴 했지만 부등호가 쓰였기 때문에 부등식이 맞고 이거는 네, 거짓인 부등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부등식이 아니에요. 부등식이에요. 지금 등호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등호를 끼고 같을 수도 있다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부등식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등식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3보다 작다 그리고 같다가 아니고 작다 또는 같다기 때문에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작지는 않지만 같긴 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호가 쓰여있는 식을 보통 우리는 부등식이라 말하며 부등식은 뭐 할 때 쓰려고 표현한 식이냐면 대소관계 크다 작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한 식이죠. 이런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들이죠. 네. 크다 초과이다. 작다 미만이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상이다.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혹은 크지 않다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지만 않은 거예요. 보통 크기 비교할 때는 크다 같다 작다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크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부등식의 참거짓. 부등식에서 미지수의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의 값이 대소관계가 맞으면 참, 안 맞으면 거짓. 그러니까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뭐 풀이는 다르겠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2x는 4. 이건 방정식이죠. 따라서 방정식을 푸시오. 방정식을 푸시오. 푼다라는 뜻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2x는 4보다 작다.
그럼 이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뜻이에요. 부등식을 푸시오. 그럼 x는 2x가 4일 때는 2였다면 2x가 4보다 작으려면 x는 2보다 작다.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정식 해는 이거다 저거다 콕콕 집어서 말한다면 부등식 해는 일반적으로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 혹은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걸로 보통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 값을 미리 찍어준 겁니다. 늘 이렇게만 나오진 않고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x값은 이렇게 3개의 값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자 라는 뜻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자 라는 뜻이고, x에다가 -1과 0과 1을 차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죠. 대입해봤더니 좌변 값은 -3, -1, 1이 되고 -3과 1을 비교해봤더니 이쪽이 큰 게 맞고 -1과 1을 비교해보니 이쪽이 큰 게 맞고, 근데 1과 1을 비교해보니 이쪽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론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지 못하는 값이라 얘는 해가 아니고, 그래서 해는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문제에 값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부등식의 성질. 1학년 때 여러분이 요 정도 단원 공부할 때 1학년 때 등식의 성질 배운 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납니까?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 등식아? 기억 안 나요? 이거였잖아요. A와 B가 서로 같다면 그 A와 그 B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나누어도 단 나눌 때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네 둘은 같아진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죠. 그 왜 시소의 예를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소에 올려놓고 여기 선생님 올라가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 몸무게는 70kg. 여기 이제 윤학 올라가 있어요. 원래 선생님 올라가면 이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윤학 올라가자마자 휙 하고 이쪽으로. 자, 만약에 평행을 이게 같아야 되니까 평행을 이루었다라는 뜻은, 네, 윤하는 몇 킬로라는 얘기죠? 네, 70kg.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 여기다가 돌멩이 나가, 아니, 그래도 내가 남자고 어른인데, 윤하보다는 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몸무게가?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 5kg짜리를 집어 들었어요. 그럼 윤하는 어떻게 되죠? 네, 살을 5kg 더 찌어야 되죠. 좀 더 얘가 비대해져요, 얘가. 살을 5kg 찌어서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네? 내가 그래서 돌멩이 하나에,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해서 5kg를 뺐어요. 그럼 윤아도 5kg를 빼야 되죠. 빼기 싫으니까 이제 본인의 이렇게 살을 잘라내는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일단 배전에 배웠던 이제 등식의 성질이었었어요. 이건 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번에 뭐 하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하는 겁니다. 그 느낌상 이래요. A가 B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A에다가 그 B에다가 어차피 A가 크니까 똑같이 숫자를 더해도 여전히 이쪽이 크지 않을까? 똑같은 숫자를 빼도 여전히 이쪽이 크지 않을까?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여전히 이쪽 원래 큰 거니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이쪽이 크지 않을까? 나누는 게 0이 아니라면 그럴 것 같은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등식은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A와 B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뺐을 때는 여전히 이쪽이 큰 게 맞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원래 저쪽이 몸무게 더 많아. 같이 더하거나 같이 빼도 어차피 당연히 몸무게 큰 쪽이 더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말고 부등식 성질은 얘가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지울게요. 얘가 문제예요. A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눕니다. 또 B에다가도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이 원래 있었던 부등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3이 큰가요? 2가 큰가요? 그러니까 4가 큰가요? 2가 큰가요? 물어보면 누가 크죠? 네, 당연하죠. 누가 큽니까? 그렇죠. 누가 큰가요? 네. 안 바뀌죠?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원래 방향은 똑같죠. 근데 4보다 2가 큰데 4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고 2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더 큰 겁니다. 그럼 4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고 2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 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부등호 방향이 원래 큰 쪽이 그냥 큰 게 맞는데 언제 케이스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별로 따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원래 큰 쪽이 큰 거예요. 근데 어떨 때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나머지는 잘 보시면 부등호 방향이 원래 부등호 방향과 다르지 않게 잘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만약 곱하는 수나 나누는 수가 음수라면 원래 부등호 방향과 반대로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라라는 거고, 참고로 여기 책에는 없는데 이건 참고예요. 참고로 같은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인 두 수가 존재해요. 근데 A가 B보다 큽니다. 근데 각각 숫자에 역수를 취해요. A분의 1과 B분의 1.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네, B분의 1이 더 큽니다. 예를 든다면 A 값에 3, B 값에 2 이런 걸 둬봤다고 칩시다. 그 수의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 2분의 1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더 커요. 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중에 이쪽은 좀 크기를 좀 맞춰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쪽이 더 크죠? 원래 마이너스 더 큰 거니까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역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이쪽이 더 커집니다.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0.5니까 이쪽이 더 커져요. 그래서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부호일 때만 부호가 다르면 안 됩니다. 둘 다 같은 양수, 둘 다 같은 음수일 때는 그 수들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는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고 중학교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 이왕 한 김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요인은 부호와 관계없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지만 같은 부호일 때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라는 거였고요. 자, 이쪽은 연습 문제를 3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x, 5, 5, x x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 써드려야 되나? 말로 하기 좀 애매하네. x 플러스 5는 7보다 작다. 2x 플러스 15, 2x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8800x 5000 이하 1 플러스 2x 1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잘 쓰셨나요? 됐어요?
자, 271은 몇 번이 답이죠? 니은 디귿. 272번은 네. 2번은 2. 네. 3번은 1, 2. 자, 273번은 부동호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얘기해 봅시다. 얘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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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얘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얘는 왼쪽. 네. 오른쪽. 얘는 왼쪽. 여기는 왼쪽.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먼저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차 부등식은 보통은 어떤 1차식이 정리되어 있고 걔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어쨌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의 부등식에 1차가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주어져 있는 이런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 말하며 네. 부등식이어도 뭐를 할 수 있냐면 이항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식에서 3을 좌변으로 이항할 때는 등호가 있는 등식처럼 가지고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3x-5가 되고 3x-5는 좌변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죠. 이렇게 표현되면 1차 부등식이 맞다가 되는데 이제 밑에는 2번 같은 케이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x가 되다 보니까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랑 넘어간 플러스 x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문자가 지워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숫자만 남으면 부등식이 아닌 건 아니지만 1차 부등식은 아니라는 얘기지. 1차 부등식이 되려면 문자가 최소한 한 1차인 항이 단 하나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문자가 지워졌으니까 다음 같은 건 1차 부등식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건 1차 부등식인가요? 1차 부등식입니까? 아니죠. 이게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얘가 1차여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1 나누기 x, 나눠진 건 차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곱해진 게 차수라고 했죠. 나눠진 거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건 몇 차입니까? 그러면 얘는 차수가 없는 부등식이에요. 차수로 정의하지 않는 부등식. 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처럼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해져야 이게 차수가 되는데 이건 나눠진 거는 곱해진 횟수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차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은 아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여기 부등식 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등식 풀이. 부등식 풀이를 앞쪽에서는 따로 안 배웠던 이유가 앞에서는 보통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x가 얼마, 얼마, 얼마. 그럼 그 x를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부등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고, 이거는 해이군요, 해가 아니군요를 판단하는데, 매번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진 않아요. 그럼 숫자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 일반 부등식은 2항과 1차 방정식의 풀이처럼 2항에서 문자와 숫자를 분리한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마치 방정식을 푸는 거랑 비슷하죠. 다만 나눌 때 나누는 값이 양수이면 부등호는 안 바뀌겠지만 나누는 값이 음수이면 부등호와 반대로 바뀐다. 이런 걸 좀 조심한다.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부등식을 푸는데 이런 예가 있다고 칩시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해를 구하시오. 혹은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는 뜻은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x의 범위, 문자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마치 이게
부등호가 있지만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방정식 풀 때는 문자를 왼쪽, 숫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이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x는 원래 있던 거였고 넘어가면 플러스 4x가 되고, 이항하는 거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뀔 이유는 없어요. 부등호는 그대로 가는 거고, 원래 있던 7 써주고 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동량 처리하면 2x가 되고, 동량 처리하면 4가 되고, 그 다음 똑같아요. 방정식 풀듯이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눠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2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약분시키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나눈 숫자 2가 양수이니까 부등호는 안 바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등호는 안 바뀐다.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숫자. 이건 이렇게 썼더니 또 답을 이렇게 쓰는 이상한 친구들 있죠.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가 정답이지 정수만 고르라는 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답이 틀리고, 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2보다 작은 모든 숫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엔 혹시 문제를 좀 바꿔봐서 저기 있는 숫자에서 부 하나를 바꿔볼게요. 얘를 플러스 4x라고 부호를 바꿔볼게요. 풀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나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눕니다.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지우고 여기는 x가 되고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나눈 숫자가 이렇게 내려갈 때, 나눌 때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 정답이 답이 됩니다. 아셨죠? 저 풀고 보니까 1차 방정식 풀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제 나누는 x의 개수를 나눌 때 이게 양인지 음인지 잘 판단해서, 양이면 그냥 부등호는 그대로 쓰되, 음이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자. 그럼 크게 다르지, 1차 방정식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해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다음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라고 할 또 추가로 뭔가 더 작업을 시킬 때가 있는데, 수직선, 수에서 수를 나타내는 직선에 2라는 수가 여기 있겠죠? 2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수직선 위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2도 답이 되고요. 2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됩니다. 이렇게 2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돼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하려면 2를 포함해서 2의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니까 이게 점이 무수히 찍다 보면 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냈다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매번 이게 형광펜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2를 포함해서, 그럼 2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 점의 위치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2를 포함한 모든 숫자 답이니까 여기다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될 텐데, 이렇게 그으면 선 위에 선을 그리면 이게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2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정답인데, 선 위에다 선을 그리면 이 값이 잘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올리고, 2보다 작은 모든 수니까 2의 왼쪽에 있는 모든 수라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책은 좀 더 이렇게만 해서 2보다 작은, 여기다 표현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2보다 작은 표현이 되려면 살짝 올려주고 이쪽 방향을 나타내주면 2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정답이구나 라는 뜻인데, 그래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색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빗금을 쳐줘요. 이렇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 답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허공이에요. 빈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숫자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음의 방향 쪽에 어딘가에 그 값을 포함하고 라는 뜻은 거기에다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고 안테나 올린 다음에 크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오른쪽으로 쭉 숫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거 색칠해주면 느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를 만족하는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위에 수직선 표시하시오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x가 a보다 클 때,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그러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는 값이 좀 없죠. a라는 값을 같지는 않고 a보다 크기만 해야 돼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동그라미에다가 색칠하지 않아요. 빈 동그라미로. 그래 놓고 a보다 크다. a의 오른쪽 이렇게. 얘도 a를 포함하지 않고 a보다 작다. 빈 동그라미 작다.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 이런 느낌으로 수직선에 나타낸다.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다. a를 포함한다. 그럼 색칠한다. 동그라미에 색칠하면 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오른쪽. 근데 오른쪽 왼쪽 가끔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리면 좀 이상하긴 한데 굳이 헷갈린다면 이 부동에서 뾰족한 쪽 있죠. 뾰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 a를 색칠하고 뾰족한 방향, 이쪽에 뾰족하죠?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수직선까지 굳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배우는 1차 부등식이 단순한 걸 배우다 보니까 뭐 굳이 수직선에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좀 복잡한 수직선, 복잡한 부등식을 배워요. 어떨 때는 x가 뭐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x가 뭐 3보다 더 작아. 그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면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수직선에 그림을 그리면 많은 도움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이면 1의 오른쪽 어딘가에 3이 있겠죠. 3보다 작다. 여기를 만족하고 여기를 만족하는 숫자 중에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빗금 2번 처진대. 빗금 2번 여기 포함하고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서 여기 포함하지 않고 저게 정답이구나.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좀 복잡한 부등식을 표현할 때 또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죠. x가 어떤 특정 값 2 플러스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2 플러스 a가 여기 있다는 뜻이죠. 여기 안에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가 있을 텐데 이 범위 안에 뭐 자연수가 한 개만 들어가야 돼. 이 범위 안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x 중에 자연수는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자연수는 1, 2, 3, 4, 5, 6, 7, 8이 자연수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것보다 작은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이 범위 안에 1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간단한 하나의 부등식을 표현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중에 자연수가 한 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거 그림 없이 문제를 풀려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막 심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범위 안에 자연수가 하나라는 뜻은 1만 여기. 그럼 2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2는 2 플러스 a보다 오른쪽 큰 쪽에 있구나. 그럼 2 플러스 a는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은 사이에 존재하는 거구나.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더 있어요. 답이 더 있다고요? 이게 약간 얘가 여기다 표현할까요? 얘가 이런 막대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막대기가 2 플러스 a라는 요 오른쪽 끝점이 있죠. 여기 2 플러스 a가 이렇게 움직여요. 2 플러스 a 위치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2 플러스 a가 1보다 왼쪽에 가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자연수는 없죠. 2 플러스 a가 2보다 오른쪽에 와요. 그럼 그때는 자연수가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따라서 2 플러스 a는 여기 1과 2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1보다 작으면 안 되지만 1과 같은지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 2보다 커서는 안 되지만 2보다 같은 것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는 2 플러스 a라는 위치입니다. 이건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쯤에 있다는 것 뿐이고 2 플러스 a가 점점 1보다 큰 위치에 있다가 1과 딱 같아지면이죠. 2 플러스 a가 1과 같은 위치로 가면 이 범위 안에 자연수 1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이 범위 안에
이 색칠한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위치는 1로 갔지만 1보다 작은 값만 지금 범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1이 빠진 상태라 자연수가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이 범위가 혹시 이렇게 움직이다가 2로 딱 갔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색깔 좀 구분해서 이걸 포함하지 않고 2보다 작은 모든 x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한 개 있습니까? 네, 자연수 1 한 개 있잖아요. 2는요? 2는 없어요. 2보다 작은 것만 해를 구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2 플러스 a가 1과는 이 2 플러스 a가 1과는 같아져서는 안 되지만 2 플러스 a가 2와 같아져도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수 한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2 플러스 a는 이렇게 등호가 여기서 붙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등호 2개 붙이는데 약식 표현이죠. 이렇게 등호 하나 빼요. 이렇게. 선생님 이상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상합니다. 왜? 등호가 붙으면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등호 붙었잖아요. 아까 등호부터 색칠하라고 배웠는데요? 아니라고. 네가 그리는 이 모양은 처음부터 등호가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얘는 날 때부터 등호가 없어. 날 때부터 백인이야. 색칠하면 흑인, 색칠 안 하면 백인, 뭐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날 때부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원래 날 때부터 백인이야. 이게 원래는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진 않아요. 얘는 변하는 게 아니고 요 위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등호 붙였다고 해서 뭐 색칠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풀 텐데 그러니까 수직선을 왜 굳이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해만 구하면 되는데 해만 딱 구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을 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복잡한 여러 개의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찾을 때나 다음처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될 때 그때는 식만 보고 풀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림을 보고 푸시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뭐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선생님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x의 범위 있죠? x는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의 범위를 구하는데 그럼 수직선 그러니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해를 구해놓고 수직선까지 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해만 구하시면 돼요. 수직선은 언제 그려요? 그리라고 하면 그리시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림 문제를 풀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그리는 거지 해만 구하라고 하면 그냥 아까처럼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만 나타내시면 돼요. 아셨죠? 네. 부등호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결론은 왼쪽에 있는 식을 통해서 오른쪽의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때 뭐 바뀌냐 안 바뀌냐 그걸 잘 보라는 얘기죠. 1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고요. 2번은 안 바뀝니다. 3번은 바뀝니다. 4번은 안 바뀝니다. 5번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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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넷과 부등호 방향이 다른 거는 3번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냐면 결론은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는 뭐 할 때죠?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치? 근데 그러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 음수가 숫자가 얼마 됐든 간에 음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앞에 뭔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치? 결국은 처음에 있는 식의 A의 개수의 부호랑 두 번째 있는 A의 개수의 부호, B의 개수의 부호들이 부호가 서로 반대면 바뀐 거예요. 크기는 관계없어요. 뭐 2가 붙었냐 3이 붙었냐 중요하지 않고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으면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A의 부호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근데 얘네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 A의 부호가 플러스, 2A는 2가 플러스 2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2는 플러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 둘 다 플러스, 그럼 얘네도 플러스,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부호 그대로. 근데 얘는 A가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B에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근데 A에 지금 마이너스 없어졌죠? 마이너스 없앴다는 얘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른 거.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죠? 4분의 1. 얘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양수잖아. 1도 양수예요. 그럼 이거 안 바뀌는 거죠. 내가 아까 답을 4번이에요. 네. 네, 답은 4번입니다. 여기는 얘 마이너스 5죠. 얘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반대 보죠? 그럼 이 부도 방향의 반대 이렇게 되죠. 이것만 다 오른쪽을 보는데 얘만 왼쪽 보니까 정답은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굴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 보면 금방금방 빠르게 구해낼 수 있을 테고요. 자, 이것도 그렇죠? 비슷해요. 딴 건 보지 마시고 뒤에 더하기 1, 빼기 1, 뭐 이렇게 빼기 4, 빼기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A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 얘는 B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 그죠? 여기 A 앞에 있는 개수 얼마죠? 1, B 앞에 있는 개수 1. 부호가 반대 아닙니까?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숫자는 틀리지만 부호는 같죠? 그럼 부호 같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대로. 이건 맞네요. 얘는 맞고. 디귿은 4, 여기 4. 얘는 음수 마이너스 3, 얘는 양수 플러스 4.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얘 맞죠? 얘는 조심해야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음수, 얘네도 음수. 같은 부호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같은 부호니까 안 바뀌는 거. 둘 다 똑같은 음수였잖아. 안 바뀐다. 맞는 말이죠.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A 나누기 5가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5분의 A가 되잖아요. 약분하면 얘도 5분의 B. 얘는 A 앞에 있는 개수가 5분의 1. 얘는 B 앞에 있는 개수가 5분의 1.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부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부등호도 반대로. 부등호도 원래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근데 틀렸죠. 안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그리고 골라내시면 되고. 자, 이건 앞에서 따로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건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거 연습해 봅시다. 처음에는 x의 범위가 다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1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x의 범위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범위를 구하죠? 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라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양변에 1을 더하면 돼요. 1을 더하면 0, 1을 더하면 x 플러스 1, 1을 더하면 3. 근데 더하기를 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이건 맞네요. 맞는다. 2번은 원래 x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 뭘 곱하면?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 6x, 12 부등 안 바뀌고 이거 맞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3번은 이렇게 내려올 때 나누기 2 하신 거예요. 그럼 나누기 2,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2, 2분의 x, 나누기 1. 맞죠? 부등호는 2로 나누었으니 부등호는 안 이제 넘긴 거야? 2로 나눴으니 부등호는 안 바뀐다. 네, 안 바뀐다. 그대로 간다.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x가 마이너스 5x로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5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5가 되고 x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저기다 5를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부등호는?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음수로 곱했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 반대로 원래 있던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근데 쓰다 보니까 원래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숫자는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크죠. 그러니까 부등식 있을 때 보통 이게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 커지게 두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방향이 반대잖아요.
원래 방향대로 맞춰준다면 마이너스 10 이거 끌고 다니는 거죠. 마이너스 5x 이거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등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다. 5번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 5번은 잘 보세요. 이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봅시다. 얘를 가지고 이거의 범위 3-x의 범위를 구하시오. 책에서 답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복용 문제니까 이렇게 낸 것뿐이고 x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면 3-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무슨 조작을 해서 그냥 x가 아닌 3-x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일단 3도 붙여야 될 것 같고 x 앞에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 1도 곱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이건 엄밀히 말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1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3도 더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1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3을 더하는 게 먼저일까요?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건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3 봐봐. 3을 더했다고 치자. 여기다 3 더해 2가 되고 3 더해 3 플러스 x가 되고 3 더해 5가 되죠. 그치?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x를 만들겠다고 다시 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 2.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되지 않나요? 모양이 안 맞잖아. 우리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덧셈해 놓고 나중에 개수를 곱했더니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나 그 다음에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먼저 곱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옷 입는 순서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벗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는 이제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외출하려면 이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옷 입을 때 안에 티 입고 바깥에 패딩 입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T는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T는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패딩은 좀 떨어져 있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그럼 나는 지금 옷을 벗어서 외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너 옷 입을 때 패딩부터 입어? 패딩 입고 티 입니?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패딩 입고 그 위에다 티를 입었어. 굉장히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친구일 수 있겠지만 이상하긴 하겠죠. 보통 티를 입고 패딩을 입잖아요. 그럼 티는 개수, 패딩은 상수라는 뜻이니까 옷을 입으려면 먼저 t부터 개수를 계산해야 되구나. x 앞에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하라는 뜻이구나. 마이너스를 곱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를 곱했으니 부동호는 반대로 바꾼다. 근데 모양이 좀 안 이쁘다? 모양을 좀 맞추어서 이렇게 써주면 보기가 좋다. 그 다음 이 모양 만들려면 가운데 3을 더해야 된다. 3을 더하자. 그럼 여기다 3을 더하자. 1이 된다. 더한다고 부동화 반대로 바뀌진 않는다. 3을 더한다? 그럼 3을 더한다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 모양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앞에다 써줍시다. 3을 더한다. 이렇게. 그럼 답이 맞느냐? 맞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여기다 내가 이걸 통해서 3 마이너스 2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옷 있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순수하게 x만 있는데 뭘 덕지덕지 붙여놨죠? 그 얘기는 옷을 입는 순서, t부터, 개수부터.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한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부등호 반대로 바꾼다. 그 양변에 가운데 3을 더한다. 3을 더하자. 3 더한다, 7. 3 더한다, 이 모양에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3 마이너스 2x. 3 더한다, 부등호 안 바뀌고 3 더한 마이너스 5. 답을 쓸 때는 3 마이너스 2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커놨고 7보다 작다가 정답이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2x-4의 범위가 뭐 4보다는 커나갖고 10보다 작아요. 다음을 통해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집에 귀가해서 이제 옷을 벗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 벗을 때 T부터 벗니? 마술이야 뭐야? T를 어떻게 벗어? 위에 패딩 입고 있는데 패딩부터 벗고 나중에 T를 이제 벗겠죠. 그런 순서니까 패딩 상수부터 먼저 없애라는 뜻이구나. 뒤에 붙어있는 상수 마이너스 4를 없애려면 4를 더한다. 4를 더한다. 4를 더하면 없어진다. 4를 더한다. 14가 된다. 다시 이제 T 양변을 이제 2로 나누자. 4 양수로 나눴으니 부동은 안 바뀐다. 이렇게 이게 x의 범위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을게요. 이게 296번이 좀 전에 보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옷을 입는 순서죠. 옷을 입는 순서. a가 3x-5니까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3x-5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고 x의 3x-5를 만들려면 먼저 3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빼서 3x-5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a의 범위가 된다. 아셨죠? 좀 전에 한 거라 다시 좀 하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하는 걸로 하시고 298번처럼 1차 부등식은 이제 여러분이 고르면 되겠죠? 차수가 1차인 것만 나와야 되니까 뭐 차수가 높거나 아니면 문자가 지워지거나 이런 것들은 1차 부등식이 아니다라는 거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이건 뭐 똑같죠? 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x가 2보다 큰 게 답이 나오도록 골라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가로가 나왔는데요? 아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가로 나오면 가로 풀면 되죠 뭐. 3x 마이너스 6 2x 이제 부등식을 풀죠? 하는 방식은 2x를 넘긴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된다. 그 다음에 숫자는 필요 없죠?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풀면 된다고 했어요. 숫자는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x, 우변은 6. 이거 뭐 나눌 것도 없네요. x는 6보다 작다. x는 6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여기 있는 모든 숫자, 그 중에 양의 정수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자연수로 부르죠. 6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까지. 그래서 몇 개? 5개. 이런 문제. 부등식을 푸시오.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거는 방정식 할 때 했었어요. 그냥 풀까? 막 소수 막 붙이고 막 분수 붙이고? 뭐가 좋아요? 모양 보니까. 그냥 푸는 것보다는 뭘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곱할까요? 10을 곱합시다. 10 곱하면 5x, 10 곱하면 마이너스 20, 10 곱하면 3x, 10 곱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2. 부동호는? 이 부동호 이제 방향 써줘야 되잖아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10을 곱하잖아. 항상 부동호 방향은 곱한 숫자나 나눈 숫자를 잘 봐야 돼. 근데 곱한 숫자가 양수니까 안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 푸시면 돼요.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이렇게 넘겨주는 거니까 5x 마이너스 3x 부동호 안 바뀌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0 정리하면 2x 정리하면 18 양변 2로 나누죠? 그럼 x는 약분되고 오른쪽은 9. 근데 양수로 나눴으니 부동호는 안 바뀐다. 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온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309번 해봅시다. 310번. 다음 부등식해. 그러니까 310번의 부등식해는 위에 거고 윗줄의 답은 뭔 소리야 이게. 위에 있는 부등식의 답은 이거고요. 아래에 있는 분수식의 부등식 답은 이거랍니다. 상수 AB를 구해서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하죠. 그냥 풀란 얘기예요. 위에 있는 건 얼마에 곱해야 되죠? 100이 적당하죠. 100.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앞에는 10x, 뒤에는 플러스 5. 얘는 15x, 마이너스 30. 이제 풉시다. 넘어갑니다. 그럼 10x 빼기 15x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이항할 때는 부동호 안 바뀐다고 했어요. 부동호 놔두고 5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5. 괜찮나요? 양변을 뭐로 나누죠? 마이너스 5로. 그럼 나눌 때 신경 써야 돼. 내가 지금 나눌 차 음수겠구나.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는데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겠구나. 답에서는 이 답이 이 답과 같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A는 얼마가 되면 되죠? 7이 되면 되겠네요. 같아져야 되니까 7. 자, 두 번째 식은 뭘 곱할까요?
분모 2와 5를 지워야 되니까 2와 5의 최소배수인 10. 자, 10 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10을 총 3번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모두 다 분배. 근데 쟤는 약분되고 5가 남는데 뭘 쳐야 돼요? 여기 10 곱하면 2랑 5랑 약분되고 5가 남죠? 그 다음에 뭘 쳐야 돼요? 가로를 쳐야죠. 분자가 항이 2개잖아. 이렇게. 쟤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가로를 꼭 쳐야 됩니다. 가로 안 치면 틀리고 양수를 곱했으니 부동은 안 바뀌고 0에다가 10 곱하면 네, 그냥 0이죠. 이렇게 될 테고요. 분배하면 5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죠. 5x 4x 빼면 x 남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플러스 13. 네. 자, 이 답이 다시 이 답과 같아야 돼요. x는 b보다 크다랑 같아지려면 네, b값은 13. 둘을 더하면 20 이렇게 되겠죠.